아무도 그날 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로비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2025년 6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한강을 따라 퍼져나가고 호텔의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공기를 채우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한 가족이 들어섰을 때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김민서, 38세, 그녀의 남편 이준혁, 그리고 그들의 10살 난 딸 소윤이 로비로 들어섰다. 민서는 단정한 블랙 원피스에 심플한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준혁은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다. 소윤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민서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단순한 휴가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호텔, 이 순간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로비를 둘러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15년 전, 그녀는 이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당시 그녀는 20살이었고 꿈이 많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로비를 청소하고 손님들의 무거운 가방을 나르며 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그 시절의 민서는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낸 초석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랜드 하얏트의 가장 특별한 손님으로 이곳에 돌아왔다. 체크인을 위해 민서와 가족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데스크 뒤에는 금색 명찰을 단 미국인 직원, 제임스 윌슨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와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는 이 호텔의 프런트 매니저였다. 그는 손님들을 대할 때 늘 완벽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종종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민서가 다가가자 제임스의 눈이 그녀와 가족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임스가 물었다.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억양이 어색했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민서입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예약 확인서를 꺼내 제임스에게 건넸다. 제임스는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예약이 안 보이는데요. 제임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혹시 다른 호텔에서 예약하신 게 아닌가요? 이곳은 보통 특정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 그는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서는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스위트룸 3박입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소윤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왜 저 아저씨가 저희를 이상하게 봐? 민서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 소윤아. 그냥 오해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제임스의 태도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 미묘한 비웃음은 민서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15년 전 그녀가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비슷한 눈빛을 수없이 받았다. 그녀가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를 지나갈 때 손님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굴었다. 그때의 민서는 그런 대우를 참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무력한 인턴이 아니었다.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찾았네요.
근데 이 예약은 일반 룸이네요. 스위트룸은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눈에는 은근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녀는 분명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녀는 그랜드 하얏트의 VIP 프로그램, 플래티넘 멤버십을 통해 직접 예약을 확인한 터였다. 제임스의 말은 터무니없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예약은 플래티넘 멤버십으로 진행됐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제임스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플래티넘 멤버십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좀 다르게 생기셨죠. 그는 말을 멈추고 민서의 가족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윤이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준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서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막았다. 그녀는 제임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시 말씀해보세요. 다르게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임스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도, 준혁도,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그게 실수가 아님을 알았다. 제임스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가방에서 작은 가죽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반짝이는 플래티넘 VIP 카드를 꺼내 제임스 앞에 내려놓았다. 카드는 금빛 테두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랜드 하얏트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걸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의 눈이 카드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카드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피아노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제임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 김민서님, 죄송합니다.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위트룸,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고마워요, 제임스. 그럼 체크인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체크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제임스의 태도, 그의 편견, 그리고 이 호텔의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박힌 무언가는 그녀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이곳에서 그녀는 단지 손님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로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키카드를 준비하며 민서와 그녀의 가족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제임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여전히 은연중에 깔린 오만함이 느껴졌다. 민서는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준혁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스위트룸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제임스의 행동은 그녀가 과거 이 호텔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야, 괜찮아. 저 녀석, 너무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오빠.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의소윤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저 아저씨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에 민서의 가슴이 찌릿했다. 그녀는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윤아,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가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 하지만 엄마가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잠시 숨을 돌렸다. 방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은은한 조명까지. 소유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고, 준혁은 짐을 정리하며 민서에게 말했다. 여기 정말 멋지다. 그래도 저 녀석 때문에 기분이 좀 찝찝해.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알아.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임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게 두진 않을 거야. 민서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 호텔의 VIP 멤버십을 단순히 돈으로 얻은 게 아니었다. 민서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컨설팅 회사 호손앤백의 아시아 지부에서 핵심 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이미 전설이었다.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호손앤백의 주요 클라이언트 중 하나였다. 민서가 플래티넘 멤버십을 손에 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호텔의 운영사와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시스템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켜고 호텔의 내부 이메일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과거 인턴 시절 호텔의 데이터베이스와 직원 관리 시스템에 접근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순히 자비를 돕기 위해 시스템을 배웠지만 이제는 그 지식이 그녀의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제임스 윌슨의 프로필을 찾아냈다. 그의 이력은 평범했다. 미국에서 호텔 매니지먼트 학위를 받고 여러 국제 호텔 체인에서 근무한 뒤 3년 전 이곳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옮겨왔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 띈 건 그의 평가 기록이었다. 고객 불만 접수 건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유난히 많았다.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과의 마찰이 자주 보고되었다. 이 사람. 그냥 무례한 게 아니야. 민서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제임스의 행동이 개인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호텔의 더 큰 시스템적 문제의 일부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호텔의 총지배인 박지훈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박지훈은 민서가 인턴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민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작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다. 메일은 간결했지만 강렬했다. 지훈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이 프런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매니저의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귀하의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김민서. 메일을 보낸 후 민서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과 제임스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이건 그녀가 15년 전 이 호텔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편견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가족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소유는 메뉴를 보며 신나게 이것저것 주문했고 준혁은 와인 한 잔을 들며 민서에게 말했다. 너 뭔가 꾸미고 있지?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로비를 지나가면서 그녀는 제임스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민서는 그를 무시하고 총지배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지훈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이했다. 민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지훈님,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 기뻐요. 하지만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어제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임스의 태도, 그의 말에 담긴 편견, 그리고 그녀가 느낀 모멸감까지. 박지훈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 정말 유감입니다. 제임스는 유능한 직원이지만 가끔 손님들과 마찰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제가 몰랐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님. 이건 제임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 이곳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손님들, 심지어 직원들 사이에서도요. 이 호텔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임스가 저와 제 가족에게 한 행동. 그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서가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호소넨백의 임원이었고 이 호텔의 주요 파트너사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호텔의 명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서 씨, 이 문제. 제가 책임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임스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임스가 단순히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호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뿌리 깊은 편견이 드러나고 바뀌기를 바랐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서는 로비에서 제임스가 여전히 근무 중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지만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가 굳었다. 민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임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로비로 들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민서의 옛 동료이자 현재 호소넨백의 CEO인 최현우였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 여기서 뭐해? 설마. 또 무슨 큰일 벌이려고?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현우 오빠, 그냥 옛날 추억 좀 되살리려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최현우의 등장, 그리고 그가 가진 영향력은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민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서는 최현우와 함께 호텔의 라운지로 걸음을 옮겼다. 현우는 호소넨백의 CEO로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호텔 체인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민서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어젯밤 현우에게 오늘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메시지를 보냈었다. 민서는 이 싸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라운지에서 민서와 현우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여전히 숨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민서의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민서야. 어제 그 일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정확히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어제 제임스의 태도와 그의 말에 담긴 명백한 편견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현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녀석, 그냥 무례한 수준이 아니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랑 이 호텔은 중요한 계약을 맺고 있어.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히 내 가족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 전체에 대한 문제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동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고 호텔의 명성과 신뢰도가 호손앤백의 브랜드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난 제임스가 사과하거나 경고받는 걸로 끝나길 원하지 않아. 이 호텔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15년 전 내가 여기서 일할 때도 이런 태도는 드물지 않았어. 손님들, 직원들, 심지어 경영진까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지? 그 선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기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을 거야. 소윤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런 눈빛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민서야. 넌 변함없이 불도저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꺼내 몇 번 터치하며 말했다. 내가 호텔 측에 연락해서 이 문제 공식적으로 제기할게. 하지만 민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해. 단순히 제임스를 해고시키는 거야?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원하는 거야?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제임스의 행동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의 태도는 이 호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사회적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의 결과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임스는 책임져야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호텔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직원 교육, 고객 응대 프로토콜, 심지어 채용 과정까지 전부 점검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공론화하면 다른 호텔들도 귀 기울일 거야.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계획 세우자. 우선 오늘 오후에 박지훈 총지배인과 미팅 잡을게. 너도 같이 갈 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가야지. 이건 내 싸움이야. 그 시각, 로비에서는 제임스가 여전히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제와 미묘하게 달랐다. 민서와의 충돌 이후 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민서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호텔의 주요 파트너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이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오후 민서와 현우는 박지훈의 사무실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박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는 민서와 현우가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문제가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민서 씨, 최 대표님, 이렇게 같이 오시다니.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군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님, 어제 말씀드린 제임스 윌슨의 문제,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감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 호텔이 손님을 차별하는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최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현우가 말을 이었다. 박 총지배인, 호손앤백은 그랜드 하얏트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고객들이 이곳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박지훈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임스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말씀하신 시스템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재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약속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님,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어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일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행동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호텔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박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미팅이 끝난 후 민서는 로비로 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제임스가 프런트 데스크를 떠나 매니저 사무실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제임스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민서는 로비 한쪽에 서서 소윤과 준혁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소윤이 뛰어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뭔가 멋진 일 한 거지? 민서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소윤아. 엄마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호텔 내부에서만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호손앤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사건을 공론화할 계획이었다. 소셜미디어, 언론, 그리고 고객 리뷰 플랫폼을 통해 이 호텔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싶었다. 그녀는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손님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소윤 같은 아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로비에서 민서가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가 인턴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의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 언니야. 저 어제 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임스 매니저, 저한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수진의 말은 그녀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제임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호텔의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묵인되어 온 문화가 문제였다. 민서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도 이 싸움에 함께 할래? 우리 같이 바꿀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저도 더 이상 이런 일 참고 싶지 않아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판은 커졌다. 제임스는 물론 이 호텔의 잘못된 관행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 아래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서는 소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로비의 샹들리에 아래 변화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민서는 수진의 말을 듣고 확신을 얻었다. 제임스의 행동은 단지 그녀와의 일회성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호텔의 뿌리 깊은 문제. 직원과 손님 모두를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문화였다. 민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로비 한쪽의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언니, 사실 제임스 매니저가 저 같은 한국인 직원들한테 자주 무례하게 굴었어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실수에도 엄청 화내고 외국인 직원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도 아시아계 손님들한테 특히 까다롭게 굴 때가 많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말을 메모했다. 수진아, 혹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몇몇 동료들이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제임스는 매니저니까. 민서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하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막을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수진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민서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진과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모아 호텔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호소넨백의 PR팀과 연락해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같은 시각, 제임스는 매니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박지훈 총지배인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민서의 공식 불만 서류와 함께 그녀가 호소넨백의 임원이라는 정보가 담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제임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의 변명은 이미 너무 늦었다. 박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선 제임스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박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임스, 어제 김민서 손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 보세요. 제임스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그저 예약 확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절대 차별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바빠서. 하지만 박지훈은 그의 말을 끊었다. 제임스, 당신의 고객 불만 기록을 봤어요.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과의 문제가 빈번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임스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지배인님, 저는 이 호텔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손님이 과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박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임스, 당신은 지금 정직 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신 행동이 호텔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아야 해요. 제임스가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로비로 돌아가려 했지만 민서와 수진이 로비 한쪽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민서의 단호한 눈빛과 수진의 결심한 표정을 본 그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이크,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하지만 제임스의 전화는 민서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 민서는 수진과 함께 다른 직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의 직원 라운지에서 몇몇 동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내 제임스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인 태도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제임스 때문에 매일 출근이 두려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서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오후가 되자 민서의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호소넨백의 PR팀은 민서의 요청에 따라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준비했다. 그들은 샵사인 공정하야트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이 호텔에서의 차별 경험을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민서는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몇 시간 만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손님들, 전 직원들, 심지어 경쟁 호텔 직원들까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현우였다. 민서, 이거 완전 폭발했어. 언론에서도 연락 오기 시작했어? 오늘 저녁 뉴스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오빠. 이제 제임스도, 이 호텔도 숨을 곳이 없어. 그녀는 로비로 나가 소윤과 준혁을 만났다. 소윤이 엄마를 보며 물었다. 엄마, 뭔가 큰일 했지? 다들 엄마 얘기해. 민서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소윤아, 엄마는 그냥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로비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서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한 기자가 물었다. 김민서님, 그랜드 하얏트에서의 차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이 호텔에서 15년 전 인턴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 가족과 함께 손님으로 왔을 때 다시 그때의 차별을 느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 호텔, 그리고 이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직원들, 손님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제임스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서의 연설이 끝난 순간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진과 다른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민서는 그들을 안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그녀는 소윤의 손을 잡고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호텔의 글로벌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었다. 그들은 박지훈과 함께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질 순간이었다. 제임스는 물론 이 호텔의 잘못된 관행 전체가 드러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로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손님들과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공기를 채웠다. 민서는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준혁과 함께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연설은 이미 소셜미디어와 뉴스를 타고 퍼져나가며 샵사인 공정하야트 해시태그를 전국적인 화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아직 차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제임스의 해고나 호텔의 사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가 원한 건 진정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소윤 같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는 세상이었다. 그랜드 하얏트의 글로벌 본사에서 온 감사팀은 박지훈 총지배인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내부 조사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었다. 민서는 현우와 함께 그들을 따라갈 준비를 했다. 현우가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이거 정말 큰일이 됐어. 본사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오빠. 이 호텔이, 그리고 이 업계가 깨어나야 해. 회의실 문이 열리자 민서와 현우는 박지훈과 감사팀 앞에 섰다. 감사팀의 리더, 캐서린 리는 50대 초반의 단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민서님.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본사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캐서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수많은 손님과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우리는 이미 제임스 윌슨의 고객 불만 기록과 직원들의 증언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민서님, 당신이 공유한 소셜미디어 캠페인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박 총지배인, 이 호텔의 직원 교육과 고객 응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윌슨은 즉시 해고될 겁니다. 박지훈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캐서린님, 해고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임스는 이 시스템의 결과물이에요. 이 호텔이 직원들에게 차별을 용인하고 손님들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 싶어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개정, 다양성 훈련,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식 사과와 보상.
이 모든 게 실행되어야 해요. 캐서린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님.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을 그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로비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수진과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방금 소식 들었어요. 제임스. 정말 해고됐대요. 그리고 본사에서 우리 불만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민서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건 너희 모두의 용기 덕분이야. 우리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날 저녁,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제임스 윌슨의 해고와 함께 호텔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응대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서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성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샵사인 공정하얏트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민서와 가족은 호텔의 마지막 밤을 스위트룸에서 보냈다. 소유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졌어. 엄마가 싸운 거 나도 커서 하고 싶어. 민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소윤아, 넌 이미 강한 아이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옳다고 믿는 걸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야. 준혁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벌써 정의의 전사가 될 기세야.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 그녀는 이 호텔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곳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기억될 터였다. 그녀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며칠 후 민서는 호소넨백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이메일과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다른 호텔 체인들, NGO 단체들, 심지어 개인 피해자들까지 그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텔 로비의 사건을 넘어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상징이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소윤의 말을 떠올리며 수락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될 거야. 그 다큐멘터리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나요?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망설였던 순간은 없었나요? 우리 모두는 민서처럼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모이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요.